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방송의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야, 어떻게 됐건 유튜브니까 이런 엔제가 나도 상관이 없네요. 지금 연수 기간이니까요. 향후에 여러분들 더 잘 해드릴게요. 앞부분 이거 카트 놓고 올릴 때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어찌됐건 오늘 장 좋았죠? 자, 진행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다시 갈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M 어마어마했죠. 시간에서 팡 치고 돌려놨어요. 장중에 5%까지 빠졌는데 돌릴 때 왜 못 따라붙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교육해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제주맥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제대로 잡아드려야만 교육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아난티 들여다보면서 거래량 교육해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아난티 2018년도 자료 끄집어내서 전부 거래량 교육까지 해드렸거든요.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제가 다시 찾아서 그 영상 링크 또 올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5월 26일 야간 교육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은 SM부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때 같은 때는 우리가 시황부터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오늘은요, 시간에서 SM이 원체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SM을 가지고 나왔어요. 6.98%. SM 6.98%의 누적 수익이 45.18이다. 이게 이제 어제 방송에 가지고 나왔던 그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에 장중에 5%푹 밀려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은 장중에 들여다보면서 적절하게 가격적인 메리트 부각되면 편입을 할까? 혹은 돌려질 때에 망치형의 기준이 되면 편입을 할까? 이런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좀 미약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기준만 교육을 해드렸죠. 자, 시가총액 이제 막 1조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하루에 많이 나올 때 1,000억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거래대금이 밋밋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급성이 제한적입니다. 너무 많이 물량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매도할 곳이 없습니다. 5%씩 밀려 내려가는데 매수가 제한적이에요. 매수가. 그러다 보니까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투매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물량을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비율 정도만 가져가는데 그럼 왜 이런 종목을 꼭 매수해야 되느냐? 이런 종목이 아니죠. 업종 대표주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의 이제 흐름까지 연출이 됐고요. 거기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10%를 넘게, 쌍끌이 매수가 10% 넘게 들어왔다는 부분, 그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죠.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 20일 기준이네요. 20일 거부터 나오네요. 20일 야간 23시 38분 기준에. 이 기준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전략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SM 450만 주 이렇게. 지금 기준 내일 기준에서는 500만 주입니다. SM 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SM의 기준에서. 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그리고 소문이 나 있죠. 시간에서는 상한가까지 진입이 됐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45,000원으로 끝났어요. 7% 수준. 결론적으로 내일 소문 나 있었으니까 동시효과에 얼마? 1%. 이거 조금 있다가 아난티 할 때 교육 다 잡아드릴 겁니다. 1%, 5만 주가 최소 5만 주가 동시효과에 체결돼야 되는데 아마도 그 이상 체결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준은 9시 2분까지 5%, 25만 주. 9시 2분까지 25만 주가 체결이 되고 양봉이 나와 있어야 돼요. 양봉. 9시 10분까지는 얼마? 50만 주 이상 체결되고 양봉. 근데 거래량은 아마도 9시 반까지 충족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100만 주 이상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이제 양봉으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냐, 아니면 양봉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났다 꼬리를 달 것이냐. 결론은 윤정도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윤정도가 여기서 내일 대박 날 겁니다. 그런데 매집했던 10% 매집했던 쪽이 240만 주 갖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 나눠서. 그럼 240만 주 갖고 있던 쪽이 내일 기회다 해가지고 차익 실현 막 던지면요.
거래량이 막 500만 주가 아니라 1000만 주 터지는데 거기서 차익 실현 막 던지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LG화학이 70만 주대 거래량인데 35만 주 수준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절반에. 마찬가지예요. 내일 기준에 다 털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장중 기준에 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창구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추가 매수를 해주는지, 그 거래량이 월등하게 실리면서 움직임을 주는지, 이들은 차익 실현하는데 다른 쪽에 매수를 해주는지, 프로그램적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모든 것을 놓고 봐야 돼요. 다만 세 가지죠. 어떤 거? 첫 번째 기준에 거래량이 일단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변동성이 나오려면. 두 번째 캔들입니다. 캔들이 빨가냐 파라냐, 양봉이냐 음봉이냐, 거기에 꼬리를 다냐 안 다냐, 요 기준이죠. 세 번째는요, 이평선의 추이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이평선의 추이는 꺾여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을 맞춰놓고 보는 거예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제한적이다. 성장성은요, 성장성이 뛰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서 SM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요거 SM이 아니라 SM이죠. 제가 잘못 써놓은 거예요. 어찌됐건 5분봉 거래량 기준에, 어제 기준에 5분봉에 3만 주, 그러고 나서 42,900원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해라. 그렇게 하면 추가 편입 가능하고 일봉 예배 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자, MMM 한번 합시다. MMM. 영문으로도 좋고요. 한글로도 좋고요. 영문으로도 좋고요. MMM 한번 갑시다. HMM하고 비슷한데? 한꺼번에 다 갈까? 그러면 HMM, MMM 다 갈까요? 빨리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출석 체크 해가지고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놓고 보실 때 내일 기준에서 전략이 새롭게 이런 식으로 장중에 이런 식으로 5월 25일 날 13시 37분에 장중에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안 나오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료 막 고가 400만 원, 월 400만 원, 지금 이벤트 기간에 2 플러스 1 가입할 수 없잖아. 6 플러스 6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죠? 힘드시죠? 그러시면은 이러한 전략을 내일 장중에 또 받아내셔야죠. 그럼 윤정두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이시냐에 따라서 가장 능동적인 방에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겠죠. 어제처럼 어떻게? 자, HMM이요. 현재요. 6.61%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거래량이 92만 2천 주고요. 거래대금이 38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2천억엔 못 미치지만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 거래량 500만 주가 넘겨져야 돼요. 그래 2천억이 넘겨지는데 그것에 못 미치지만 추세의 범위의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세 매매 기준이라는 것을 그 전날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린단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여기서 추세 매매 기준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릅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어제 기준에 거래대금이 2천억 원에 못 미치긴 합니다만 장중 기준에 1시 37분에 384억 원. 그럼 개별 매매 기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제한적인 물량을 잡아낼 수 있다. 다만 앞전에서부터 그 이전에서부터 누적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 버겁다. 나는 수익 충분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데 매직 계산기를 활용하십시오. 고점 대비 1.5% 조정받거나 3%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밀렸어요. 어제 기준. 만약에 오늘 밀려서 차익 실현을 했다. 그럼 되돌림의 구간에서는 우산형의 기준도 볼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새롭게 편입하는 기준, 고점을 넘기는 기준까지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기준, 아난티 교육할 때 세부적인 교육 자료를 보여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들. 고가 대비 3분의 1, 2분의 1 조정 시 그 내용들. SM은 사실은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매집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집의 내용도 교육받고 내일 이 자료를 들여다보실 수 있고 또 이런 매집 계산기를 내일 기준에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HMM 빨리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우와우 오늘 89분 들어와 계시네요. 응?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뭐 스타트 좋아 91명 들어와 계셔. 자 HMM 엄지척도 막 넣어주시고 엄지척
유튜브에서. 그리고 유튜브 채팅방에 HMM 좋아요 HMM 그리고 이건 SM이죠. SM MMM SM HMM HMM도 해드릴 거예요. 교육. 그래서 SM의 기준에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카톡방에도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지금 올려주시면 자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거래량 교육자료 있죠. 거래량 교육자료하고 이 뒷부분에 뭐가 나올 거냐면요. 매집에 대한 교육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거래량 말고 매집의 자료부터 먼저 준비하셨다가 HM, 또 MMM, SM 많이 넣어주시는 카톡방에 다 넣어주세요. 싹 다 넣어주시고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19,100명이 지금 어떻게 구독 알람 신청을 하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독 신청 빨리 하십시오. 구독 알람 신청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매집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매집 자료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SM의 어제 동영상 전략 있죠? 그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다 올려드리세요. 문자 사인까지 올려드리세요. 결론적으로 이 SM은 그냥 시간 내서 급등 나오면서 내일 기준에 예약이 돼 있는 상태야. 매집 계산기 활용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차익 실현하고 싶다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가격 밀릴 때 50%씩 2번 분할 매도하면 돼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변동성 거래에 대한 차익 실현의 범위. 그거는 자료가 17페이지가 따로 있어. 지금 매집부터 볼 거예요. 매집 계산기하고 매집. 요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6% 기준이니까 여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또 눌릴 때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이걸 체계적으로 좀 더 해드릴게요. 지금은요. 지금 보는 거는 어떤 부분? 자,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셔도 어떤 차트예요? 올려드렸던 차트. 언제?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께 여기서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고 매집 계산기도 올려드리고 매집에 대한 창구의 범위도 다 잡아서 올려드렸어요. 결론적으로 2부 시간에는 저 창구를 다시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1부 시간에 너무 급하게 방송 온 걸 준비해 가서 제가 순서를 다 제대로 못 넣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올려드린 화면,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장중의 기준입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우리가 원래 SM을 편입하고 있던 종목이니까, 들어가고 있던 종목이니까 어제 또 들어갔죠. 어제 그래도 거래가 일부 실려줬거든. 5MA, 20MA 거래량이라고 그랬어요. 5MA, 20MA.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5거래일, 20거래일. 5거래일과 이게 이동평균이에요. 단순 이동평균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이동평균. 5개 캔들의 이동평균. 일봉이면 5거래일이 되겠죠. 주봉이면요. 5주 거래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평선의 기준입니다. 그 이평선의 평균치를 넘기는 거래량들이 나올 때 분봉에서 똑같아요. 5MA, 20MA 5개의 캔들과 20개의 캔들의 평균을 넘기는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세 강화의 범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전에 이 41,000원대의 기준에 편입이 가능했고 그러면 이 41,000원대 기준, 4만 원 기준의 편입이 가능했다면 결론적으로는 와우. 오늘 시간에서 46,450원까지. 종가는 45,000원으로 끝났습니다. 대박이죠. 그런 기준점을 장중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카카오톡에. 지금 카카오톡 들어오셔야 돼. 제가 지금 카카오톡 깜빡하고 안 잠궜어요. 안 잠궜으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광고하는 친구들 법적 조치를 막 하고 그 업체를 폐쇄시키니까 이제 잘 못 들어오더라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심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보셨고 차트 지금 이거 보신 거고 그다음에 이 안의 내용 이게 뭐예요? 매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집에 대한 내용.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자료가 지금 당장 준비를 못하니까 2부 시간 11시 또 10시 박스경제 TV, 22시에 박스경제 TV와 23시에 온라인 교육에서는 제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뭐를? 여기를 지금 작업하실 때 이 날짜라는 거예요. 이 날짜를 2021년 5월 7일로 잡으면 돼요. 이번 달.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잡으시면 돼요. 오늘 것까지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추정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요. 244만 주의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또 상당히 매수를 합니다. 사모펀드도 상당히 매수를 합니다. 투신도 매수를 합니다. 기간은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이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쌍끌이 매수가 드물어요. 요즘 장에. 쌍끌이 매수.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호텔신라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오늘 미끄러졌지만 삼성엔지니어링, 대한항공 이런 쪽이 전부 쌍끌이 매수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쌍끌이 매수. 결론은 쌍끌이 매수의 기준이 잡히고 240만 주의 기준이 잡혀 있는데 이 기준이 주식수가 몇 주? 2,340만 주. 그럼 얼마? 10%가 넘게 매집이 됐다. 이거를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무슨 말씀하죠? 잘 갖다 붙이네. 유튜브에서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건 잘 갖다 붙이네.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정확히 2021년 5월 7일 어제 방송 화면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5월 25일 것까지.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잘못 나와 있죠. 11월 작년 11월부터니까 단가가 달라요. 어찌됐건 간에 그 평균 단가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0% 매집했을 때 이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다시 이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10% 이상 매집이 됐을 때 50% 이상을 들어 올려놔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규 상장주 중에서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같은 종목,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요. 주가가 월요일, 화요일 급락을 하면서 다시 1,000억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1,000억 미만으로. 상장할 때부터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매매 사인을 드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의 방에만 16,000명 계신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 들어가면 160억이에요. 160억 들어가 버리면 100만 원씩 들어가면 얼마예요? 16% 지분율 형성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유료방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유료방에 400만 원짜리 VVIP 방은 지금 130분 이상. 그리고 문자반, 직장인 문자반은 지금 신규 가입을 지금 차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만기 되신 분들 좀 나가시고 해서 90명 이상. 합쳐서 220명이란 말이에요. 약 200명. 그 유료방에 200명의 분들이 1,000만 원씩 들어오면 얼마예요? 와, 200억입니다. 그죠? 200억이에요. 그러면 그 200억을 가지고 20%를 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목 10,000원짜리 종목에 10,000원짜리 종목을 지분을 20%, 10%를 막 샀다. 20% 필요 없어. 10%를 샀다. SM을 지금 시가총액 1,000억, 1조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적으로 1,000억까지 매수한 건 아닌데 10%니까 그냥 1,000억으로 샀고요. SM을 5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기관이 2,340만 주짜리 종목을 244만 주를 샀다고 치면 주가가 올라오겠어, 안 올라오겠어요? 당연히 올라옵니다. 밑에서 막 위로 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물량을 살려면 가만히 밑에다 놓고 10,000원에 손 벌리고 자, 나 1,000만 주만 주세요. 1,000억 원어치 내가 살 테니까 10,000원에 1,000만 주 주세요. 누가 10,000원에 1,000만 주 던져줘요? 안 던져주잖아. 누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거 사버리고 주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산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대형주 같은 경우도 그냥 위로 빵 사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100만 주 사야 되는데 HMN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막 300만 주씩도 들어오죠. 오늘 두산중공업 200만 주 정도 들어왔죠. 응? 그러면 200만 주 사야 되는데 그냥 15,000원, 16,000원, 16,000원에다가 100만 주 딱 넣어놓으면은 누가 거기다 물량 막 던져줘요? 야, 고마워, 그럼 막 던져줘? 아니잖아. 거기다 100만 주를 놔버리면 막 위에 물량 다 잡아가겠죠. 혹은 내가 막 5만 주, 10만 주 사버리면 막 주가 올라가겠죠. 그 기준이 내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가 나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결국은 주가는 올라와 있는데 평균 단가는 이 정도 수준 이렇게 놓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평균 단가 대비해서 2.5에서 5%는 상관이 없음, 이 정도, 20에서 30%. 그리고 5에서 10%는 30에서 50%를 들어 올려놔야만. 그러니까 HMN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단가 기준 잡으면 목표 주가 사실은 45,000원. 네? 45,000원. 근데 주가는 더 위에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매집한 쪽 대비 그들의 목표 주가 대비,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그들이 45,000원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해도 차익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실적도 좋고 하니까 더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요. 언제든 변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SM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SM을 그렇게 따졌더니 22시에 그 매집 단가 정확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따져드렸더니 얼마? 매집의 목표 주가가 55,000원이더라. 55,000원이더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가 대략 예를 들면은 39,000원이 넘는다는 거야. 매수 평균 단가가. 매수 평균 단가가 이번 달에 10% 매수할 때 매수 평균 단가가 39,000원. 그러면 이게 18,500원인가요? 그죠? 19,500원인가? 어찌됐건 38,000원 그럼 38,000원 할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HTS상에서. 지금 막 식은땀이나 식은땀이 왜? 자료를 급하게 방송을 가지고 나가려고 시간에서 변동이 나와서 그 자료를 못 넣어드려서 그걸 보면 더 명확할 텐데. 그래서 그 평균 단가 대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게 언제? 2007년도 윤정도 도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이 내용이 뭐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란 얘기예요. 이때는 몇 종목? 265개 종목. 1조 이상짜리. 지금 현재 260개가 넘어요. 2007년도에는 130개였어요. 지금 SM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거래량이 뭐 1,000만 주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응? 내일 얼마나 터질지 봐야 되는데 500만 주만 터져도 시초가 대비해서 500만 주만 터져도 시초가 대비 최소 7%에서 10%까지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게 변동성 매매라는 거예요. 변동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거.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최대한 터졌을 때 지금 매수한 240만 주를 털고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예전에 뭐 LG전자처럼 1억 6,360만 주짜리 종목에 LG전자 얼마 910만 주 매수 들어오죠. 그럼 그게 5.5%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7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 7천억 원이 한 방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못 나가잖아. 그래서 신뢰도가 그쪽이 더 높은 거예요.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 매집에 대한 신뢰도가. SM의 경우는 매집이 10% 이상 돼 있지만 매수 평균 단가 감안을 하면은 지금 한 800억, 900억 정도 매수한 겁니다. 그 800억, 900억을 뭐 하루에 나갈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고 이 부분의 흐름을 지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일 차익 실현할 것이냐 요거만 장중에 잘 캐치하면 된다.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할 때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될 수 있고 추세에 대한 목표 주가도 될 수 있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다 보셔야 돼요.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의 기준이 뭐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지수 견인 가능 업종 대표주를 설정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코스닥 61개 포함해서 263개 종목이 있으니 언제 기준이 이게 4월달 기준입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자. 시장 주도주는 9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상승 랠리가 나온다. 시장의 주도주는 지수에 영향이 있는 쪽은. 그리고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1.5에서 2.5배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10배 이상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시장 대비. 예전에 조선주 같은 경우 시장이 300% 올라올 때 현대중공업이 33배 올랐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 10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2008년 바닥 찍고 2011년까지 150% 올라올 때 그때 LG화학, 롯데케미칼, 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이 13배에서 15배. 시장 대비해서는 10배. 그게 주도력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 업종을 설정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 업종을 여전히 버겁긴 하지만 IT, 자동차, 오늘 두들겨 맞은 LG화학, KB금융까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가총액과 업종 전체적인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상장 주식수와 시가총액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는 하기 싫고 윤정도도 맨날 빨리빨리 막 뭐라고 떠드는데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VVIP 분들한테만 장중에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그분들은 맨날 그냥 수익이 이따만큼 나서 HMM 300% 수익 났어요. 와 HM은 대박이에요. 와 SM도 시간에서 날라갔네. 야 호텔신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대한항공 초대박이네. 이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자료만 드리고 제대로 교육을 안 해드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9시간에 110만 원짜리 강의인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만. 증권사 가면요. 1시간에 200만 원씩 받고 10시간 타임을 잡아서 해드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오늘 기준에서라도 차분히 듣고 그게 안 되면 도움을 받으시는 얘기예요. 아 윤정도 그래. 머슴 역할 해줘. 응? 내가 SM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또 HMM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살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윤종도 네가 딱딱 매수 얼마, 매도 얼마 딱딱딱 잡아주면 고점 차익 실현하고 HMM 49,000원 차익 실현하고 42,000원부터 다시 잡았다면 얼마에 7,000원 갭차가 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10,000주 갖고 있었으면 7,000만 원, 1,000주 갖고 있었으면 700만 원. 그 차이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멘토의 역할이에요. 결론적으로 SM의 경우도 상장 주식 수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방송 나와서 자 SM이 몇 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윤종처럼 삼성전자 주식수, 하이닉스 주식수, LG전자 주식수, LG화학 주식수, HMM 주식수, 대한항공 주식수 말하는 종목마다 그 주식수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외워야 돼요. 2,300개 종목 다 몰라도 됩니다. 제주항공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종목, 단기 종목이라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주식수가 헷갈리면 시가총액이라도 1조 미만인지 1조 이상인지. SM은 어떻게 된다? 주식수가 2,340만. 4만 원대 초반만 조금만 넘겨도 1조가 딱 되는 거예요. 어제 종가 기준에 1조 딱 넘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보자. 그리고 더 넘겨야 돼요. 수급 주체 세력들의 매매 동향. 와, 큰형이 샀어요. 그런 거 말고. 소형주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근데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느냐의 기준에서 대부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인들이 계속 사는데 주가 올라가면 동학개미 힘이라고 떠들고 주가 떨어지면 개인이 많이 사는데 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은 외국인 지분 자체가 벌써 이미 하이닉스는 49% 이상, 삼성전자는요 54% 이상. 개인들 지분은요 삼성전자는 10%, 하이닉스는요 7%. 그것뿐이 안 돼요. 벌써 이제 뭐 매집이라 할 것도 없이 유통 물량이 개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제한적이고 개인들이 주가를 움직이기는 제한적이에요. SM의 경우도 상장주 주식가 중요를 알고 지금 10%나 매집해서 이걸 아니까 시간에 이렇게 상한가 막 진입하고 이런 흐름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부터 4만 원 미만에서부터 다 사갖고 마찬가지예요. 주도 세력의 매매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또 창구 동향까지도. 창구 바꾸고 매도하고 그런 건 뭐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체 세력의 편입 지분율하고 편입 단가를 알아야죠. 예전에는요. 전부 추정치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대략 이렇게 됐으니까 엑셀 작업해가지고 대략 평균치가 이만큼 되겠구나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지금은요. 하루의 거래 대금과 창구별 평균 단가가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HTS 현재가에 다 나옵니다. 현재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된 주식 가격, HMM 같은 경우 오늘 거래된 가격이 49,500원대예요. 종가는요 49,400원 수준. 그런 게 전부 나온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겠으면 윤정도를 시켜야지. 이도저도 모르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뭘 사? 결론은 뭐야? 뭘 사란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자산을 그냥 한강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왕창 손실 나면 그때 돼서 윤정도 찾아와서 아우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대표님 말씀 맞아요. 옆집에 갔더니요. 그냥 묻지 마. 이거 왜 사? 이러면 네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 하면 이런 거 해주지 말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만 뭐라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는 조금씩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사실상 결실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익 낼 건 수익 내시고 같이 가서 수익 낼 건 수익 내시고 지금 전화번호 있잖아. 전화하시면 되잖아. 수익 내시고 그러고 나서 전략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매매도 하시고 저희도 유료 고객분들이 그러세요. 30대 분부터 계시거든요. 30대에서부터. 그분들이 스스로 매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되세요. 얼마 전에 이제 노계 선생님 연세가 93이신데 만기가 돼서 이제 인사하고 5월 20일 날 만기 기준에 이제 독립을 하셨죠. 많은 분들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패턴은 어떻다? 주력주가 너무 눌려 있으니 주력주가 움직이면 다시 오겠다. 어차피 주력주 움직여도 내 대처를 잘 못하니까 다시 들어와서 기준 잡아달라고 하겠다. 두 번째는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처럼의 교육을 배워서
스스로 매매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또 독립해서 한번 또 해보시는 거죠. 나 혼자 매매해볼게. 세 번째는요. 나 못 견디겠어. 뭐 이렇게 답답해. 원금이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응? 일부 손실이 나 있더라도 삼성전자에서 일부 손실 나 있더라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자신감 있잖아요. 응?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SM 같은 종목들 나중에 돼서 일부 자금 넣어서 수익 낼 수 있잖아요. HMM 얼마든지 또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버거우신 경우들. 근데 34년 주식하고 22년 동안 여러분들을 이렇게 봐온 결과로는요. 힘드시면 같이 가셔야 돼요. 만기 되신 분들도 연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매매가 원활해질 때 이런 자료들 다 모아놓으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이거 다 9시간에 110만 원짜리 강의 9시간짜리 5개 있잖아. 그걸 다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상승장에서는 10% 이상의 프리미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HMM 같은 경우가 매수 평단이 그들의 매수 평단이 5% 수준의 매집을 했을 때, 그러니까 1,700만 주 이상 매수했을 때, 주식 수가 지금 뭐 3억 4,500만 주 늘어났지만은 그거보다 조금 작을 때, 어찌됐건 5% 수준 1,700만 주대 매수를 했을 때 매수 평균 단가가 3월 달에 2만 원 수준이었어요. 3월 달에. 그럼 목표 주가가 얼마입니까? 5%니까 높게 잡으면 낮게 잡으면 26,000원이고 높게 잡으면 3만 원이죠. 왜? 30에서 50%니까. 목표 주가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 당시 주가가 26,0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25,000원, 6,000원.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 주가까지 그들의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이 정도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가지 못해. 그들도 손절이란 말이야. 나보다 더 큰 손절이야 그러면.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목표 설정 범위가 대략 뭐 예를 들면 4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계산해서 올려드렸던 4월 19일 같은 경우가 얼마였어요? 3만 6천 원대 기준이었죠. 3만 6천 얼마. 근데 현재가가 종가 기준이 3만 4천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높죠. 현재 주가가. 얼마든지 물량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상승장의 기준에서는 10% 수준 이상의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 그럼 평균 단가 대비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사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럼 그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줄까? 10%.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20% 올라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평균 단가 대비 20%면. 그러면 20% 대비해서 밀릴 가능성을 두고 그게 분할 매수한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경력도 없는 사람들 방송 나서 물타기. 아우, 제가 볼 땐 좀 천해 보여요. 물타기라는 표현이. 처음부터 나는 분할 매수하기로 해서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MM 같은 경우는 평균 편입 단가의 50% 범위를 잡으면 그게 4만 5천 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이 4만 5천 원 대비해서 더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는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막 60%, 70% 돼요. 너무 높아. 그러니까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옆에서 뭐 실적 좋네 다 좋은데 매집 단가 대비 너무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7천 원부터 막 사자 오를 때 샀어야지. 어찌됐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차익 실현을 크게 3번 했기 때문에 크게 3번 하고 밑에 잡았기 때문에 그럼 SM은 어떻게 돼?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만 원대 후반이 평균 단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 잡으면 4만 원대 초반 오늘까지 어제까지의 기준에 딱 잡기 좋은 상승장 기준에서의 편입 구간입니다. 이거는 장이 상승하든 뭐 개별 종목이 상승하든 특히 뭐 장은 지금 하락이 아니에요. 고점 내리지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 프리미엄을 내일 기준에서는 20% 매수 평균 단가 대비 20% 30%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리미엄을 더 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에이 깨지면은 물 타야지. 그게 아니지. 처음부터 분할 매수 들어와서 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할 거야. 매수를 하는데 밀릴 가능성도 있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는. 그럼 밑에서 추가 편입해야지. 2번 나눌까 3번 나눌까 이 고민. 내가 매수했는데 더 올라가요. 그럼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차익 실현하나? 더 올라가는데 내일 기준에 오늘은 이슈 때문에 시간 외에서 움직였지만 내일 기준에 누군가가 매수를 막 해줘. 누군가가.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매집이 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데 그걸 왜 억지로 차익 실현합니까? 뭐 꼬리가 길게 달린다든가 그런 기준을 잡아야죠. 결론적으로 내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더 세. 이거 봐라. 근데 센데 보니까 외국 기관이 들어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산 게 4만 원인데 바로 4만 100원에 뭐 삽니까? 아니지. 계속 그 자리에서 누르고 사면은 며칠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4만 원에 샀는데 바로 움직여? 아니죠. 3에서 5%.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 지금 그 자료를 다 오픈해 드릴 수는 없잖아. 엑기스만 몇 개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상승장의 10% 프리미엄이라면 횡보장에서는 변동성이 최소 10% 이상인 종목의 매집주를 본다는 거야. 그냥 계속 아름아름 매집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럼 장기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집이 끝나고 변동성이 나올 때. 그다음에 하락장에서 흔들기를 극복해야 된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장의 영향으로 막 깨져 내려가는 거예요. 과도하게. 누구처럼? LG와 수급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떠나서 대주주 물량 또 외국인 지분율, 기관 지분율 감안했을 때 개인들이 만질 종목은 아니거든. 근데 지금 단기 이슈로 너무 강하게 꽝 치고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과도한 권역에서 기술적 반발력이 나올 때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전략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길게 해드린 적이 드물어요. 응? 왜? 이거 뭐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 또 있고요. 결론적으로 손바뀜으로는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한국투자증권 HMM을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4만 원 초반. 4만 원 뭐 그 수준에 막 팔았습니다. 그래서 동반적으로 차익 실현했는데 다시 되샀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JP 모간하고 모건 스탠리가 무지하게 팔았어요. 4만 원대 중반 이후에 막 5만 원 추구할 때 무지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1,700만 주대에서 1,100만 주대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그때 그래도 일부라도 잡아주고 종가를 잡아주는 거는 한투와 UBS 손바뀜이 나왔다. 계속. 그러고 나서 지금은 다시 JP 모건 스탠리가 아주 강하게 모건 스탠리가 들어오고 있죠. 그들이 매수할 때는 또 UBS나 한투가 일부 매도를 하고. 그런 손바뀜의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매집주의 악재는 기회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시적인 악재가 나왔어. 그건 기회죠. 오늘 같은 5% 어떤 악재든 뭐 수급 논리든 밀려 떨어졌으면 떨어지는 갈래를 잡자는 게 아니라 지들 평균 단가 대비 이렇게 밀렸는데 매집한 쪽은 매도를 안 했는데 이거 봐라. 거기에 또 꼬리 달고 돌려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SM을 문자 사인을 안 들었느냐? 정의원님들 기준. 아니 오늘 두산중공업 15,000원 목표주가 15,500원 목표주가 훌쩍 넘겼잖아요. 우리 어떻게 15,000원 초반 행량 매수 그렇게 해서 16,000원대까지 올라버리고 오래간만에 금호 석유가 가격 반발력이 세게 좀 나와주고 호텔신라 오늘 막 그냥 개장 초부터 매수 막 들어오면서 주가들 올리고 어떻게 그런 거 다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밀려서 좋게 표현하면은 매물이 없이 밀린 거라 쉽게 돌립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환급성이 없으니까 비중을 막 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일 이 녀석들의 수급 보면서 내일 한번 대처해보죠. 근데 오늘 매도한 것도 거의 없었어요. 손바뀜만 있었지. 그래서 악재 요인이나 비이성적인 조정은 기회다. 매집주의 경우에. 누군가가 매집을 해놓고 있는데 그들이 손절하지 않는 한. 투자 전략에 명확한 기본이 있어야 되는 기본. 기준이 아니라 기본. 전략 기준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이제 우리 뭐 HMM의 예제를 많이 드리죠. 원체 뭐 7,000원, 8,000원부터 또 비중 막 20%씩 꽉꽉 채워서 2만 원 전후부터 또 3만 원 전후에 또 4만 원 전후에 희한하게도 차익 실현하고 나면 쭉 밀려 밑에서. 근데 희한한 게 아니잖아. 방금 말씀드린 손바뀜의 흐름이 있었고 외국인 지분이 1,700만 주대에서 단기적으로 1,100만 주까지 밀려 내려오고 그럼 꼬리 달릴 때마다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돌리면 또 따라 붙고 그렇게 해서 HMM은 지금 손바뀜 기준에 4%대 또 지분까지 넘겨놨어요. 오늘 또 90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4%는 채 안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놓고 본다는 거죠. 결론은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 SM 같은 종목군들의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5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는 게 10%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이 진행됐다는 게 그게 우연찮게 어제 오늘 올려드린 내용이 아니라 2007년 자료부터 있다. 매집 한번 갑시다. 매직이 아니라 매집 얼른. 왜냐하면
자료 드리려고 그래요. 매집. 조금 전에 본 매집주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거기다가 2007년도 도서가 41페이지짜리 도서예요. 그게 전체 도서에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해놨거든요. 그 자료 주세요. 빨리 매집. 빨리 매집 자료 주세요. 채팅방에 매집. 저 물 좀 마시게. 지금 벌써 8시 다 돼갑니다. 9시, 그러니까 8시 반까지 방송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저도 원고 준비하고 또 10시 방송 나갈 거 아니에요. 빨리 매집. 채팅방, 유튜브, 또 유튜브에 엄지척이 지금 접속 인원이 136명, 138명, 14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럼 70%면은 100개 정도 나와야죠. 엄지척이 37개야. 싫어요는 벌써 2개야. 오늘 좀 세게 얘기했나 윤정도가? 싫어요가 벌써 2개야. 빨리. 엄지척. 좋아요. 엄지척 유튜브에서. 그리고 카톡방에. 카톡방 기준에서. 매집 자료 주세요. 매집 자료 주세요. 매집 자료 주세요 해서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또 출석 체크하는 모습 보여지면 저희가 아주 강도 있게 드릴 겁니다. 뭐를? 자료를 드릴 겁니다. 어떤 자료를요? 조금 전에 공부하신 요 자료들. 어떤 자료? 요 자료. 요 내용. 그리고 어떤 내용? 요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이게 41페이지짜리 도서 전체 도서에서 41페이지만 빼놓은 거예요. 이 뒷부분은 2007년 당시에 삼성중공, 조선주, 또 동국제강, 철강주, 또 삼성테크인, IT 이런 종목군들의 매집, 그리고 매집 이후의 흐름, 그리고 목표주가를 넘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예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로 다 도서니까 읽어만 보셔도 나오는. 매집 다 올리셨어요? 좋아요는 48개로 훅 올라와서 땡큐. 제 핸드폰 죄송한데 저쪽인데 좀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보면서 카톡방에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 매집. 그렇게 하고 종목군들 쭉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니까 이게 되게 좋네. 본방에서는 이런 거 안 되잖아. 케이블 TV에서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매집에 되어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 관련된, 매집에 관련된 자료 2가지 올려드리고, 또 링크 올려드리고, 아시겠죠? 또 SM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SM의 월봉인데요. 이 장대 양봉이 발생된 기준에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걸 가장 우리가 들여다보는 기준점이 되고요. 내일 과연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이 이것이 앞전 부분에 있었던 공매도나 대차 물량에 대한 상환이냐, 아니면 신규 매수냐,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줄 거냐, 아니면 이게 개인 누적 수급이거든요. 아니면 내일 차익 실현으로 나갈 거냐. 차익 실현 나가는 쪽이 동일한 창고의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다른 쪽 차익 실현이 손바뀌면 나오는 거냐. 이걸 전부 윤정도가 정리를 해서 보고 장중에 전략 올려드리고. 근데 전략을 녹화하는 사이에 20분 정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사이에 주가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밑에 지금 자막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윤정도랑 함께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주봉의 기준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이 급격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거래량이 빵 터져 있을 텐데 어제 기준이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거래량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일 거래량이 빵 터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 윤정도가 거짓 부렁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이 나와봐야 1000억이었어요. 거래대금 수준의 1000억 수준. 1000억 수준. 그렇게 되면은 캔들의 크기 자체가 안 나와요, 사실. 조금 이따 단기 공략 쪽 분봉 보시겠지만은 캔들의 크기가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면은 캔들의 크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캔들의 크기가 안 나오면 변동성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장중에 변동이 나오는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세 매매, 대형주에서의 추세 매매, 이런 기준뿐이 안 됩니다. 정성 매매. 여기는요, 이제 내일이면 거래대금이 빵 치고 올라가겠죠. 그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느냐, 계속 불이 붙느냐. 이거 뭐야?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분쟁을 해? 지분 경쟁을 해? 분쟁이라보다는 경쟁을 해? SM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서로가 참여하려고 해?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내일 또 들여다봐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들여다봐요.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꼬리 달고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기준에 이걸 말씀드렸죠. 변형, 샛별형의 기준. 이거 SM에서 변형, 샛별형 교육을 해드렸다. 변형, 샛별형. 어제 샛별형 교육. 자, 샛별형 교육 링크를 또 올려드리세요. 어제 야간에 팍스, 그 다음에 어제 7시에 해드린 샛별형에 대한 교육을 잡아드렸죠. 그 교육을 잡고 거래량이 5MA, 20MA 터지는 시점에 일본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여기가 얼마야? 33,000원. 와, 한 달 만에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1조까지 올라온 종목에서의 수익. 대박이죠. 두 번째 기준은 시황 부분은 빨리 넘어갑니다. 어차피 팍스에서 보셨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앞부분의 기준은 앞부분 뭐 쓸데없는 건 다 날리고 그러고 나서 SM 교육 내용 들어간 것만 SM만 따로 잘라서 올려드릴 겁니다. 유튜브에 또 SM만 따로 잘라서 제목 섹시하게 넣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그 내부 PD 선생님 또 오셨는데 안 맞는다고 근무 시간이 10시, 7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주말은 좀 어려운데 안 맞는다고 그래서 한 2, 3일 오셨다가 결국은 같이 못 가시게 됐어요.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PD 선생님들 계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윤정도가 시간이 되는 게 야간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녹화를 찍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 그때 맞는 분 오시면은 같이 진짜 제대로 된 영상, 재미난 영상, 진짜 시청자분들께, 주린이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PD분들, 또 편집하실 수 있는 분들,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 전부 밑에 연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런 내용을 찍어서 유튜브에서 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게 해드리자고요. 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린 게 선익 시스템과 K사인입니다. 근데 두 종목 다 어제 야간 기준에 2천억 미만이었어요. 2천억 깔짝깔짝했어요. 근데 이제 올려드리면서도 아우 창피해 2천억이 안 됩니다. 다만 개장초 기준 잡아서 고민해보다 이걸 뺄 겁니다. 그런데 야간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선익 시스템 들어가려면 1,000만 주의 기준 K사인 들어가려면은 1억 주의 기준을 잡으십시오. 거래량 기준을 잡아드리는 사람이 아마도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을 형성할 수 있는 거래량을 잡아드린 거예요. 2천억 원에. 그렇게 하고 어제 야간 교육 끝나자마자 11시 40분에 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그 거래량들이 선익 시스템 1,300만 주, 그 다음에 K사인은 9,700만 주 이렇게 터지면서의 흐름. 그래 변동성이 K사인은 쭉 뻗어 올랐다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그리고 선익 시스템도 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그래도 7%대 강세로 일단 끝났어요. 그럼 그 종목군들의 흐름 교육 받으셔야 되겠죠. 빨리 넘기면서 그 종목군들의 흐름 교육 잡아드립니다. 또 명치가 아파. 어제도 그러더니 살이 많이 쪄서 숨이 차서 그래요. 윤정도 살 빼야 돼. 근데 꼭 한 끼도 안 먹다가 저녁에 새벽에 많이 먹어서 자 보겠습니다. 한정기술이에요. 한정기술.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께 그 전에 올려드렸어요. 여기서부터 한정기술이 104%다 4월 8일 이후에.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냐? 그렇지 못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이 지금 없지만 22시에는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해드리니까 그때는 HTS 보면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세트도 전부 정리를 해서 제가 여기서 HTS 보면서 할 수 있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잘 보시면은 한정기술의 경우에 오늘 거래대금이 어때요? 볼까요? 거래대금 상승률 상위가 16.2%로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7위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16%로 상승률 1위. 시가총액 2조짜리거든요. 가볍다는 거죠. 어찌됐건 원전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한정기술, 두산중공업이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됐었고, 한국전력이 인기가 없을 때 우리는 한국전력을 공략을 했죠. 실제적인 부분은 한국전력 보는 게 옳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국전력도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고. 근데 한정기술은 아쉬운 거는 이제 내일 볼 수 있다. 왜?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그 거래대금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장중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 나다 그러면 개별 매매는 되죠. 일정 범위 거래량은 나왔으니까. 2시 넘어서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간 거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뭐 따라 붙을 수는 있었겠지만 우리는 안 보고 있었죠, 사실.
기준점만 잡아드리고 뭐 다른 종목 좋은 게 많은데 한전도 오늘 한국전력도 뭐 너무너무 강세를 잘 5% 이상, 두산중공업 뭐 11%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호텔신라 막 5%, 6%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기준에서는 거래량 보시면 오늘 OMA 20MA 거래량 넘겼고요. 거래대금이 2천억에 육박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내일 기준에서의 흐름이, 예? 이렇게 보시면 오늘 장 막판에 들어올린 양봉이거든요. 그러면 갭상승 이후에 내일 혹은 보합권 이후에 내일 오늘 들어올렸던 쪽이 밀어버리면 음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땐 추세가 강화될 겁니다 라는 예측은 할 수 있어도 내일 당장 대박 날 거예요, 이건 못한다는 거죠. 그럼 시간에서 상한가이라도 막 샀어야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일 기준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냐를 명확히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저런 종목들, 우리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전략을 잡는 거랑 똑같이 잡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선익 시스템에 오늘 거래대금이 3,200억이나 터졌어요.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올라와서 2천억 좀 넘겼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은 3천억. 자기 주식수보다 더 많이 돌렸어. 대주주분 나온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이 선익 시스템의 기준 거래량 얼마? 1,000만 주. 그럼 얼마야? 2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거야. 1,000만 주면. 1,000만 주면 2천억이 넘는. 그래서 동시효과부터 이 거래량들이 실려져야 됩니다. 계속.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보여드리면, 자, 매직 계산기보다 사실은 차트부터 원래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매직 계산기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현재가가 11.64, 24,450원입니다. 근데 개장 전부터 올려드렸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기준에 26,300원이나 25,800원. 그럼 평균 26,000원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점을 기존에 잡아드렸잖아요. 오늘 아난티까지 해드릴 때 아난티 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 자료에. 마찬가지의 기준이에요. 편입가의 기준은 여기를 되돌릴 때 편입할 수 있는데 다만 최고점의 범위가 너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시죠. 우리는 지금 차익 실현의 범위를 최고점 찍고 26,850원을 찍고 2%, 4% 밀리면 차익 실현하는데 그게 26,000원 평단인데,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요. 22.60까지 올라온 거예요. 26,850원이 22.60%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것도 채팅방에 올려드린 내용이 채팅방에 12시 43분에 22.60까지 올라와 있는데 장대양봉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 고점 대비, 예를 들면 고점 대비 11% 밀려 내려가면 차익 실현한다? 혹은 22%에 3분 내리면 8%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아니죠. 우리는 1.5, 3% 이런 기준을 잡아서 차익 실현합니다. 그러나서 재편입의 기준도 고점 대비해서 11%씩 밀려 내려오면, 그러니까 절반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그것이 편입하기가 용이한 종목인가요? 꼬리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그것도 오후장 12시 43분에 결론은 매수를 못한다요. 여기 써 있잖아요. 고점 26,850원 22.60%를 돌파했을 때 시총 1조짜리는 15%만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편입 안 된다. 두 번째 기준은 약 15%예요. 3분의 1이. 근데 그 지점에서 거래량을 수반시키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준에 2분의 1까지 내려왔을 때 고점 대비 11%씩 밀려 내려오면 그걸 편입을 한다. 그것도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차트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개장 초에 1분봉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여줄 때, 양봉이 나올 때, 그럴 땐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거래량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없으면 하락한다. 이게 아니죠. 거래량이 없어도 올라갑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희 VVIP 회원님께서 아모레퍼시픽 시세가 너무 잘 나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나와. 1,000억도 안 나와. 애매하다는 거죠.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요. 거래대금이 없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없을 때 뭐라고요? 캔들 크기가 안 나온다. 선익 시스템을 들어가는 거는
실적 때문에 드러나는 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냥 이슈, 공정공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슈 때문에, 뉴스 때문에 그거 쫄깃해서 와 변동성 나오겠다. 아래 위로 막 튕겨져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겠다. 이거 한번 잘 잡아서 수익 한번 내볼까.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아우 무슨 한 달을 기다려 이렇게 안 해. 당일날 당장 상한가 가고 싶으면 이런 심리적인. 그러려면 변동이 나와야 되는데 변동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없는 한 캔들 크기가 나오지 않는다. 거래량이 나와야만 캔들 크기가 앞전 캔들 크기 대비 월등하게. 그랬더니 어떤 정신 나간 친구들은 케이블 TV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래량 교육합니다. 전일 대비해서요. 거래량 20배 따지면 거래량 터진 거죠. 정신 미친 거야? 이 방송이면 이거 벌금 나와요. 유튜브니까. 그냥 욕도 해버릴까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욕은. 정신 나간 거지. 지 혼자 정신 나가고 지 혼자 모르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냐고요. 거래량 20배 나오면 거래량 터진 겁니다 해버리면 많은 분들이 그게 진짜인지 알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거래대금의 기준에 2천억을 보는 거예요. 변동성 종목은. 왜? 2,300개 종목에서 2천억 넘는 종목이 오늘 기준에 20개 전후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만 들여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또 대형주에서 2천억 아무리 보시피 2천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5MA, 20MA 5개 또 20개 평균 거래량 이게 첨차트로 나오거든요. 평균선이. 그걸 넘기고 양봉일 때 그게 거래량이 수반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럼 여기서 20배 터져야 돼 또 거래량? 아이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 이런 거 지금 좀 이따 아만트 교육할 때 알려드린다고. 결론적으로 이런 자락에서 따라붙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급격히 또 줄죠. 우리는 기준 거래량 얼마 20만 주 잡아드렸죠. 1분봉 기준에. 그리고 5분봉 기준 보시면 띠용 이렇게 됐어요. 5분봉 기준에 여기서 개장 초에 30분 정도 동안에 바바바바방 바바바바밤 빰빰 하는데 그것도 여기서 못 들어가. 그러면 초기에 15분 동안에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 거야. 머리 아파.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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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운 좋게 올라탔더니 올라가더라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딱 샀는데 올라갈 줄 알고 산 거야? 올라갈 줄 알고 샀어요? 샀더니 누가 올려준 거지? 샀더니 누가 올려준 거죠. 조금 샀으니까 산 사람이. 새로운 이걸 주가를 만들 수 있는 쪽이 들어 올린 거겠죠. 어찌됐건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갈 때 돌릴 때 정확히 보세요. 진짜 명치 되게 아프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자, 물 한 모금 먹을 동안에 거래량 자료 지금 미리 드리라 그렇게 아난티 자료에서 빨리 넘어갈 수도 있어. 11시로 밀어버릴 수 있어. 왜냐면 시간이 지금 너무 없단 말이야. 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 응? 거거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거래량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 변동성 매매에 뭐예요 하시더라고. 이렇게 변동 나오는 매매. 하루에 막 20%씩 올라가는 매매. 거기에서 단기 수익을 내고 싶잖아. 근데 내가 들어오면 꼭 찢어. 그러니까 이런 걸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거거거. 거래량 교육 자료 빨리 주세요. 거거거. 거래량 교육 자료만 제대로 배우면 내가 단기 종목도 매매할 수 있겠구나. 거거거 빨리. 카카오톡에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지금 엄지척이 56개 뿐이 없어. 거거거 빨리 올려주시고 거거거 빨리. 거거거 993분 계시는데 931분 계시는데 거거거가 뭐 몇 분이야 이거 5분 올리고 계시면 되겠어 이거 6분 그렇죠. 시차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거거거. 또 다른 방은 또 얼마나 올리고 계시나 능동 쪽으로 가셔야 돼. 다른 방은 안 올리면 자료 주지 말아요. 자료 올려봐야 스팸이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 힘들기만 하지. 다른 방 뭐 1000명 이상 계시는 방들에서 반응이 없으면 방송 안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굳이 자료를 뭐 하려고 올려. 스팸이지. 그죠? 방송 보시는 방 거기서 답변 나오는 방 답변해 주시는 방은 자료를 주세요 하는 방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아난테에서 배울 그 거래량 교육자료를 좀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는요. 거래량이 터질 때 개장 초에 뭐 15분 동안에 잘 따라 붙었다 해서 들어가서 고점을 형성했는데 주가가 미끄러져요. 고점 대비 얼마? 1.5에서 뭐 3% 이런 식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50% 전량 차익실현하는 거예요. 50% 전량 차익실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되돌릴 때 이 거래량 기준 이거 잡아다 드렸죠.
앞전 거래량의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의 거래량을 잡는다.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최소 범위를 여기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수반되는 적이 있나요? 여기 정도가 수반이 되고 5MA, 20MA 정도. 5MA, 20MA 거래량 완전히 넘기고. 그리고 이 기준에 양봉이면 따라붙는다. 따라붙었더니 실패야. 어쩔 수 없는 거 그건.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렸죠. 이 뒤에는 없어요. 쭉 미끄러져. 쭉. 결론은요. 선익 시스템의 경우에 오늘 윗꼬리가 이만큼 달렸습니다. 그러면 시초가가 어디였어요? 시초가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자, 분봉을 배우는 이유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분봉을 1%입니다고 배우는 이유는 이런 종목의 매매를 배우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캔들 크기가 안 나옵니다. 변동성이 크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질 때 이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래량 터졌네? 근데 거래량이 죽었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 터지네 그러면 이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장중에 막 터져. 그럼 못 들어가지. 들여다보고 있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 그냥 가져가면 대박 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망가지는 거예요. 가져가면 대박 나잖아요. 망가지는 거예요. 가져가면 대박 나잖아요. 이게 지금 22,000원대에서부터 얼마? 14,000원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아이, 그래도 가져가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신라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려놨는데 이게 10,000원까지 깨졌다 지금 거래 정지죠. 거래량이나 이런 기술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무조건 이게요 대박 나요. 그 막 공개 사과하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여러분들 말고 끝까지 가져가세요 말하는 거. 거래량 주건데 뭘 끝까지 가져가. 그게 대형 주고 업종 대표 주면 그나마 또 괜찮습니다. 신라젠이 뭐 업종 대표 주고 대형 주나? 시가총액만 올렸다고? 대주 주면 10%도 안 되는 종목 다 팔아먹고.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안 들어간다. 이럴 때 기준에 거래량 죽었죠. 쭉 미끄러져 깨져 내려오는 흐름들을 왜?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준에서도 어제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기준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시초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가 올라왔다. 근데 꼬리 달고 내려왔다. 26,000원 수준의 전략 매도. 그리고 종가가 24,200원. 내일은요. 내일 또 보는 거지. 주식수는요. 내일도 1,000만 줘요. 1,000만 주면요. 거래대금 내일도 3,000억 수준 나오겠죠. 1,000만 주면은 무조건 양봉이 일단 나왔다가 꼬리를 달든 말든 양봉이 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내일 얘가 동시효과 밋밋해. 거래량 안 나와요. 그러면. 거래량이 나오려면요. 갭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 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꼬리가 이렇게까지 달린 거예요. 이게 장중의 기준이었고 꼬리가 이렇게까지 달려버린 거예요. 내일 거래량이 터지고 이 꼬리를 감싸는 모습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안 터지면요. 변동성 자체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신규 상장주들 둘 다 상한가 같습니다. 제주 맥주 오늘 신규 상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동시효과부터 해서 얼마까지 올라가요? 동시효과부터 26% 이상 쭉 뻗어 올라갑니다. 21%일 때 잡아드린 거예요. 교육 그 전에 신규 상장주 교육 다 해드렸고 신규 상장한 이후에 시가총액 뭐 3,000억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20% 올라와서 3,000억을 넘기는 수준이 됐고 20% 올라와서 3,200억까지 그렇게 돼 있고 26.36까지 올라왔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편입 불가. 또 2분의 1 기준에서는 볼 수는 있는데 제한적 공략. 고점 뚫을 때 편입 불가, 편입 불가. 편입 불가. 그래놓고 차익 실현, 차익 실현. 매직 계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올려드렸잖아요. 노란톡에. 올려드렸는데 매직 계산기 보시면 재편입 구간은 설정돼 있지만 너무 고점 대비 26% 대비 너무 밀려 내려오는 거다. 현재가가 21.76이란 말이에요. 21.76인데 5,920원, 5,8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해라. 그럼 평균 5,850원의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일본봉 보시면. 똑같아요. 선익 시스템처럼 개장 초의 기준에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들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빨간색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 그럴 때 따라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개장 초부터 해서 이거 봐라 신규 상장주인데 따상을 못 가고 있는 거야? 처음 상장할 때 따블이 안 됐어? 공모가 대비 따블이 안 나왔어? 이거 봐라. 그러고 나서의 흐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고점 대비 가파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차익 실현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가 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래요? 이렇게 주를 거드린 분봉 기준에 180만 주, 분봉 기준에 얼마? 110만 주 최소. 그렇게 하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5MA, 20MA 거래량만 살짝 넘기고 여기서 일부 나오겠어요. 요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따라붙어 안 따라 못 따라붙죠. 왜?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26%의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어간다.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최대 15%까지만 따라붙는다. 이걸 5분봉으로 당긴 거예요. 5분봉으로. 5분봉으로 당겼을 때 기준 거래량을 어떻게 잡아드려요? 여기서 빵 터진 이후에 뭐 신규주니까 그 이후에 거래량 기준을 여기 가장 적은 양봉의 거래량 그렇게 해서 요 거래량 줄을 거드린 거예요. 그럼 요 정도에서 한번 따라붙을 수 있는데 결론은요. 이게 26% 상승인데 따라붙어 못 따라붙어 안 따라붙는데 우리 상따 이런 거 안 해. 죽을 일 있어. 한 방에 죽는 거지. 상따 해가지고 한 10번 먹었다고 쳐봐요. 한 방에 죽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거래량이 있어 없어요. 이거를 장중에 올려드린 게 장중에.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게 아니라 장중에. 없잖아.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으니까 얘는 못 따라간다. 결론적으로 오늘 종가의 기준인데요. 잘 보세요. 이쯤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요 거래량이었죠. 요 거래량의 기준 쭉 당겼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5MA, 20MA 거래량 하나 요거. 이거는 공격적이신 분이 따라붙을 수 있다 분다 했을 때 26%야. 들어가 못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15% 이상은 안 들어간다니까. 그럼 이건 뭐하러 잡아놨냐?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 지점이야. 또 3분의 1 지점이야. 이런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이탈됐다가라도 돌릴 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쫙 양봉이 나와야 그 다음 추세를 노릴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의 기준에 이런 종목군들을 제대로만 배우시면 차익 실현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면요 고점이에요. 아우 제주 맥주 시가총액 얼마 안 돼서 상한가 갈 줄 알고 갔더니 금요일날 상한가 돈 사명 뭐죠? 그 종목 매수해서 상한가 간다고 갔더니 결국 어떻게 돼? 그냥 그 다음부터 폭락이 나와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이에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이 흐름을 아난티에서 제대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료 부분 넘어듭니다. 지금 23분인데 아난티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갑시다. 아니면 나 A 받고 싶어요. A. 빨리 물 좀 또 마시겠죠. 힘들어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뭐 과일이야 좀 먹었지만은 장중 하루 종일 VVIP 회원님들 온라인 리딩 해드리고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방송 나가려면 원고 준비하고 6시부터 7시 방송 나가서 7시부터 8시까지 원래 무료 방송인데 지금 몇 시에요? 8시 20분. 그럼 이거 아난티 또 해드리면은 와 숨차. 그리고 나서 또 원고 준비해서 10시에 박승희 TV 또 나가고 그러고 나서 11시 10분부터 또 12시 반까지 또 1시까지 교육해드리고 A 윤정두 최고 윤정두의 영원하라 0000 뭐 뭐든지 출석 체크 한번 쭉 해봅시다. 얼마나 올려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 내용이 이왕이면 저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드리고 싶지만은 장비 시스템 점검도 해야 되고 인력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기준을 잡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보여주셔야 호응도가 좋구나 열심히 해야지 왜 인기로 먹고 사는 윤정두 뭐 이렇게 하면서 까불 하면서 지금 뭐 2명 3명 시차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 올려주면 안 돼. 100명씩 200명씩 올려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좋아요도 왜 58개에서 멈춰 있냐고. 지금 130명 정도 되시면 70%면 얼마예요? 90명, 100명 정도 좋아요가 나와 있어야지. 예? 윤정도 최고 오케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아니 시간의 상한가처럼 SM 시간의 상한가처럼 잡아내서 아우 수익 났어 대박이야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졸고 있다 깬 거 아니야? 스태프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핸드폰을 제가 놓쳐가지고 자 아난티 교육 받으시면서 거래량에 대한 교육. 아까는 교육 자료가 없으니까 막 두서없고 정신없고 헷갈렸죠. 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난티가 오늘 오래간만에 3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의 뭐 거래대금 3천억 수준에 육박한 거죠. 나머지 종목 보세요. 상한가가 언제 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가 개장초에 가서 거래량이 없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EID 같은 종목 방송 보시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야 대박 나셨죠? 이따구로 하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옆에 있으면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얼굴 한번 꼬집는 것도 안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1,000원 미만짜리 좀 제발 좀 500원짜리 거래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것까지. 거래량 5억주 터져봐야 뺑뺑이죠. 매수매도 시가총액도 뭐 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1억 주당 500만 원 거래대금은 뭐 일부 터지긴 했지만 과도하다. 그 다음 종목이 뭐야?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2,000원이 좀 안 돼.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린 거고 이트론 같은 1,000원 미만짜리 이런 것 좀 제발. 그러면 이스타코는 얼마예요? 900만 주입니다. 1,000만 주 거래가 됐다고 치면은 400억 거래된 거예요. 400억 거래량에 400억 거래대금의 13% 환급성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런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쭉 봐보세요. 140억, 200억, 300억, 응? 거래대금이 100억, 200억, 응? 뭐 300억. 이게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종목 방송 갖고 나서 아우 대박 났죠. 얘네들이 의무공시나 뭐 이런 부분을 내주고 주가 움직입니까? 아니죠. 대부분 보면 뉴스. 근데 그것을 멘토를 잘 만나서 뭐 그 기준으로 잘 대처하고 수익을 내면 돼요. 수익 가지고도. 근데 우리는요. 그런 흐름보다는 이렇게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2.5% 올랐다. 그게 아니죠. 개장초부터 해서 분봉의 기준에서 쭉 뻗어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잘 편입이 됐다면 수익 보고 차익 실현. 만약에 고점을 잡았으면 차익 실현 범위 손절 범위도 멀쩡히 잡아놓고.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 기준에 거래대금 나오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도 어느 정도 기준점에 도달되어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 좀 설정해서 보시자는 거죠. 아난티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 1월의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8년도 기준에 아난티 교육을 잡아드렸고요. 이게 언제 날짜예요? 5월 25일 날 야간 교육할 때 이걸 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예전에 자료에서 이런 기준들이 뭐냐면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일봉의 기준에서 본 내역입니다. 거래대금의 기준이 이때 당시에는요. 이 정도만 터져도 4천억, 5천억만 터져도 거래대금 2위까지 올랐어요. 1위 막. 어제 뭐 마찬가지였죠. 5천억, 6천억 터진 HMM이 거래대금 2위였으니까. 이 교육 내용을 어제 야간에 다 해드린 거예요. 이 교육 내용은. 이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 교육 내용이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미 올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받으신 상태고요. 이 교육 내용. 이걸 순서대로 이제 해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언제? 지금. 원래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육 내용의 예제부터 해서 9시간짜리 교육의 기준인데 이거를 엑기스만 뽑아서 해드리다 보니까 어제 원래 이것만 1시간 교육해드렸어요. 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요. 2천억을 기준으로 한다.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더 크게 볼까요? 조금 더. 뭐냐면 예전에는요. 이걸 1,000억의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왜 1,000억이었냐면요. 하루 거래대금이요. 4조 정도 뭐 혹은 5조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언젠데? 작년 초에. 2019년도에. 2019년도로 5조 미만 거래대금 형성된 날이 많아요. 올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찍은 게 1월 11일 얼마? 44조 4천억. 어마어마하죠. 4조 5조 터지는 거래대금이 10배 수준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1,000억의 거래대금을 기준 잡으면요. 하루에 뭐 20개가 안 돼요. 극대형주 빼고 상품 빼면 한 10개도 안 나옵니다. 2-3개 종목 나와요. 그러면 집중할 수 있었죠. 거래대금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1,000억 이상짜리 거래대금 종목이 50개 정도 나와요. 그중에서 뭐 시가총액 극대형주 빼고 이렇게 옥석 가리게 하면은 뭐 한 10대 종목 나옵니다. 2천억까지 잡아드린 이유는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나오는 종목이 하루에 20개 전후가 나와요. 오늘도
2천억 전후의 종목, 거래대금 종목이 2,300개에서 2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20개 정도의 종목 중에서 극대형주,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빼고 나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아난티 같은 종목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흐름이 나오죠. 그럼 장중에 윤정두가 딱 포착해서 자, 공략합시다. 그럼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밑에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전화번호 전화해서 야, 나도 장중에 좀 참여해서 수익 좀 내보자. 맨날 교육만 받아갖고 왔는데 교육도 받고 수익도 내고. 그러면 오늘 예를 들면은 3천만 주의 아난티의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뭐라 그러면 최소 2천만 주에서 2,500만 주라고 방송을 해드렸어요. 팍스에서. 2천만 주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 9,000원대이기 때문에 2천만 주가 많이 터진다면 일단은 무조건 양봉입니다. 쭉 뻗어가요. 그러고 나서 꼬리를 달든 말든. 또 소문이 나 있어. 그래서 내일 갭상승 나오고 거래량이 막 실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2천만 주 기준의 거래량이면 2천억을 넘기는데 오늘 3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기준 거래량의 얼마? 70% 수준. 의미 있는, 최근에 의미가 있었던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의 70%. 그러니까 아난티가 이제 며칠 지났어. 며칠 동안 밋밋해. 밋밋하다는 건 거래량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빵 터져. 그럼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가 되거든.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잡히냐면은 70%의 기준이니까 37에 20일인데 윤정도는요. 바로 전 거래의 기준은 80%로 잡는다라고 했잖아. 바로 전 거래를. 그럼 38에 24, 2,400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했을 때 2조 원 거래대금, 뭐 이게 뭐냐면 시젠, 신풍제약의 기준. 시젠의 거래대금이요. 하루에 2조를 넘겨서 신풍제약도. 5월 15일 같은 경우는요. 작년 5월 15일 같은 경우에 시젠 상한가 막 들어갔죠. 그러면서 거래대금 2조 3천 터집니다.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 그 세 종목이 얼마? 1조 7천억이 터져요. 그렇게 되면서 합산해서 4조가 터집니다. 종목 4개가. 작년 2월 이전에만 해도 1월 달에도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었는데 5월 15일 날 불과 4달 만에 거래대금이 4종목 거래대금이 4조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매일매일 시즌이 막 2조씩 거래대금 터져야 돼? HM이 맨날 1조씩 터져야 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5천억, 예를 든다면 5천억만 터져도 거래대금 상이 10위 안에 들어온다. 혹은 어제 같은 경우는 5천억만 터져도 거래대금 5위에 들었어요. 오늘도 5천억이면 거래대금 5위에 들어올 겁니다. 1조씩 터지면 와 이건 최상단이겠다. 그럼 1조씩 터지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또 큰 종목이 돼야 되겠죠. 어찌됐건 그러한 기준점의 설정 범위. 이거 그 시장에서 안 보이죠.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 설정하는 방법은 오늘 못 배우잖아요. 결론은요. 종목 기준 거래량 설정 방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 원의 기준이 잡힌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를 기준 잡는다. 세 번째는요. 추세 매매, 대형주의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아니더라도 추세 매매를 한다. 아모레퍼시픽이다. 뭐 호텔신라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런 종목은 대한항공이다. 이런 종목은 하루에 2천억씩 거래대금이 안 맞단 말이에요. 터지는 날은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종목은 5MA, 20MA 뭐 이런 식의 그 교육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부분은 2천억 이상의 종목,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의 종목. 2천억 미만은 개별 매매할 수 있다. 아니 왜 매매를 못해? 2천억 미만이어도 매매할 수 있지. SM이 언제 뭐 2천억 터진 적이 있어. 최근에 1, 2년 동안에 계속 1,000억 미만이었죠. 1,000억 수준이었죠. 제일 많이 터진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막 맨날 2천억 터졌나 아니었죠. 2천억 미만 개별 매매. 다만 변동성.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동성. 그 변동성의 기준이 뭐다? 시초가 대비해서 소형주 1조 미만짜리는 10% 이상. 처음 시작한 가격 대비 10% 이상. 대형주의 경우는 최소 7에서 10% 이상. 그 변동성을 들여다보려면 거래가 터져야 된다. 삼성전자도 최소 5% 이상의 막 변동성이 나오려면 최소 거래량 3천만 주 이상씩 막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하루에 5%씩 막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하루에 막 5% 이상 변동이 나오려면요 최소 600만 주, 700만 주가 터져줘야 돼요. 그 이하면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거래량의 기준을 먼저 잡고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고 그게 변동성의 매매 기준이고 ETF, ELS, ELW, ETN 이런 상품은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우선주,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다고 그러면 또 말 실수했다 혼날라. 우선주의 경우 매매하는 기준을
변동성 매매로 보시면 낭패를 볼 수 있어. 현재가 1,000원 이하 이런 종목 좀 빼자라는 거고, 시가총액 2,000억 이하 좀 빼자. 어제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이 2,000억 미만이었어 사실. 1,800억, 1,900억. 아우 창피해. 가급적이면 뭐 거래대금이 터진다면 뭐 한 번쯤 볼 수 있죠. 응? 그리고 관리 종목, 또 투자 위험 지정. 이현제약이 월요일날 상한가 왔잖아요. 아싸가 우리 뭐 상한가다 뭐 했잖아. 화요일날 상한가 막. 근데 5월 18일날 이미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던 종목이에요. 그럼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제한적 변동성의 시가총액 극대형주 삼성전자, 그걸 뭐 들어가서 5% 수익 낼래? 오늘 당장 당일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준 거래량이 아까 SM의 경우 500만 주가 형성이 되고, 또 아난티의 경우는 2,500만 주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두 종목 다 소문이 나 있죠. 오늘 급등이 나왔던 아난티, 그리고 SM 시간에서 폭등. 그럼 이제 시간의 폭등의 의미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SM은 내일 갭 상승이 나오는데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은 1%, 기준 거래량, 이 설정한 거래량. 기준 거래량 기준보다 2,000억. 자, 여기까지 알아듣겠다 1번 갑시다. 알아듣겠다 1번, 못 알아듣겠다 0번. 뭔 소린지 알아듣겠다 1번. 와, 우리는 1등이야. 1등 전문가야. 우리는 선구자야. 1번. 못 알아듣겠다 0번. 힘들어 지금. 오늘 희한하게 탁스 가서도 조금씩 휘청휘청했어요. 조금 어지러워요 지금. 농담해라. 명치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지금 벌써 37분이야. 빨리 끝내고 원고 준비하러 가야 돼. 그리고 스태프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해줘봐야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능동적인지 알아듣겠다 1번, 못 알아듣겠다 0번. 현재 인원이 140명에서 조금씩 줄어요. 내용이 재미가 없나 봐. 어렵기도 할 거고. 자, 1번, 0번 쭉쭉쭉 눌러주세요. 이게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제대로 배워봅시다.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더. 63개가 뭐야. 싫어요가 또 한 개가 있어요. 이런. 이거 상담 문의하고 전화번호하고 가격하고 다 늘어나는데 가격 왜 안 넣어? 온라인 교육진에 그거 필요 없어. 카카오톡 입장 뭐 다 필요 없어. 밑에 자막 VIP 가입 그런 내용 다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라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뭐 검색해서 들어오면 뭐 할 거야? 비밀번호 걸어놓고 있는데. 그죠? 저 자막 내일 거부터 싹 다 고쳐놓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리면,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SM은 무조건 아마도 제가 볼 땐 10시까지 거래량이 다 충족이 될 거예요. 500만 주 대비해서 30%, 150만 주의 거래량이 다 수반이 될 겁니다. 150만 주의 거래량. 그죠? 그리고 동시효과의 1%, 와, 그러는데 안에 5만 주 이상 거래가 분명히 터질 겁니다. 5만 주 이상. 그리고 9시 2분까지 5%, 우와, 터집니다. 25만 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난티는요. 아난티 시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일 2,5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동시효과에 소문이 나 있으니까 오늘 14% 올라왔으면 소문 난 거죠. 25만 주 동시효과 체결돼야 되는데 25만 주가 체결이 안 돼. 그럼 거래량 수반되기 어려워요. 9시 2분까지 해서 5%, 125만 주가 터져야 돼요. 평상시 대비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래량이잖아 오늘. 그게 안 나와? 그러면 애매해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려면 내일 아난티도 동시효과에 어떻게 돼? 갭상승이 나와야 돼 일단은 무조건. 1%든 2%든 강하게 출발을 해야죠. 그러려면 매수가 위로 확 들어와서 갭상승이 나와야만 강하게 출발합니다. 만약에 밑으로 매도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출발된다. 그런 경우는 거래가 둔화되죠. 급격히 돌리지 않는 한 거래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대별로의 거래량을 확인하고 양봉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게 어렵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어려우면 안 돼요. 30대,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까지 다 알아듣고 매매를 하세요.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 90대 어르신까지도. 그게 힘들다, 귀찮다. 나는 골프 치러 가야 돼. 나는 내 본업에 충실해야 돼.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자막을 카카오톡 비밀번호 있는 거 뭐 하려고 넣어놓을 거야. 여러분들이 난 뭔 소린지 모르겠고 윤정도 머슴이 제일 똘똘한 것 같아. 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회원가입 어떻게 할 거야? 전화번호 있고 위에 VVIP 뭐 이벤트 하면 이벤트 얼마. 근데 분명히 오늘 팀장한테 전달해 놨는데 전달 안 받았나? 힘드시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내용들의 교육을 장중에도 매일매일 들으셔야죠. 일반적인 변동성의 기준은 0.5%다. 동시효과 기준에. 근데 1%의 기준은 뭐예요? 이거죠. 소문이 난 거, 확대된 변동성. 전 거래력은 시간 내에 이미 변동성 및 거래력이 확대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시초가의 갭이 나올 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죠. 또 이 부분은 갭 상승 시에 5%를 꼭 안 보셔도 돼요. 개장초 기준에 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시가총액 1조짜리 막 10% 이렇게 SM 막 10% 이렇게 올라가고 막 따라붙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조 이제 막 넘어갔으니까 고민해보는 거죠. 최대 10%. 아주 특별해. 어마어마하게 특별해. 윤정두가 다시금 확인해봤더니 네이버와 카카오의 SM에 대한 지분 경쟁 부분이 그게 이제 SM 자체인지 아니면 SM 계열사에 대한 사업 부분인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럼 SM 자체가 아니면은 그럼 SM의 주가가 눌려버릴 수도 있고, 야 이거 SM을 인수한다는 거야? 서로 막 지분 경쟁 난다는 거야? 장래 매수한다는 거야? 그런 막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수 있죠. 근데 후자는 아닌 것 같아 일단은.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은 최대 폭의 1조 이상짜리 종목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 잡은 건데? 이게 윤정두 기준이라니까. 34년 주식권 윤정두의 기준이에요. 그 경력 동안의 기준을 잡아봤더니 극대형주에 따라붙는 범위가 너무 높아지면 버겁다.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작년 4월 10일 날 뭐 26%씩 올라가고 장중에 갭 상승 4%에서 또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월 말일 날 상한가 가버리고 11월 25일 날 시가총액 2위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하면서 셀트리온이 막 24%씩 올라가고 그건 바이오나 좀 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LG전자의 매집이 5.5% 이후에 12월 23일 날 보합에서 출발해서 강보합 출발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한가 가버리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거 빼고는 1조 이상짜리를 어떻게 15% 이상 따라붙어요? 말도 안 돼. 1조 이상짜리를 어떻게 15% 이상 따라붙어요? 10%까지 따라붙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기준에서는 최대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일단 갭 상승이 벌써 이미 뭐 5%막 10% 이렇게 출발되는 경우 많잖아요.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15%. 아주 특이한 케이스면 20%인데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뭐 상한가에 차익 실현을 했더니 밀려 내려오더라. 엄마 이거 무슨 기회야? 하고 오전장 기준에 한번 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조 이상, 1조 이하를 나눠드린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장중 재편입의 기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가 3분의 1 달리고 지지가 되는 거. 여기서 지지가 되라 이게 아니라 이탈돼도 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건 안 돼. 도저히 안 돼요. 고점 대비 2분의 1 지지에 형성되는 구간 마찬가지. 재돌파치라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재편입의 기준에 장중에 고점을 돌파하는데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1조 이상짜리 1조 이하짜리의 퍼센테이지 기준 그 고점을 넘길 때 두산중공업 오늘 최고점이 우리가 동영상 작업해 드릴 때 우리는 벌써 이미 강보합에 들어갔고 15,000원대 초반에 들어갔고 16,000원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9%대 수준이야. 그럼 16,000원 돌파시 편입 기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장중 저점 형성 후에 반등 나올 때 그러니까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 음봉의 절반을 돌려? 20% 빠진 종목 절반 돌려? 그럼 뭐 10% 돌리면 들어갈 거야? 아니죠. 그래서 2, 3% 반등하면 들어가서 저점이 이탈되면 손절이다. 손절 범위 3% 잡으니까. 차익 실현의 범위는 시가총액 규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점 대비 1에서 3% 조정 시의 비중 조절. 어떤 거? 주력 포트폴리오. 1%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하이닉스 1% 밀리는 거 작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에 조정 시의 비중을 30% 비중에서 뭐 5%씩 차익 실현하든 10%씩 차익 실현하든 마찬가지입니다. 5조 이상짜리,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 그렇게 해서 변동성의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여기는 비중 조절이고 여기는 절반씩 파는 거예요. 왜? 스윙 단타 종목은 윤정도는 2번에 다 매도합니다. 2번의 분할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10% 미만의 변동성에서는 1.5에서 2%.
고점 대비 3, 4% 조정받으면 전량. 10% 이상 변동성에서는 뭐 2%나 2.5%. 그 한 장이 더 있어야 돼. 요거 내일 얘기해서 한 장 더 만들어 놓으라 그러세요. 수치는 내가 추정해 줄 테니까 10% 이상의 변동성.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2에서 2.5%가 되겠죠. 여기는요. 밑에는요. 마찬가지로 4에서 5%. 그렇게 기준 잡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한가 무조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상한가. 대부분이 소형주에서 상한가가 나오겠죠. 밑도 끝도 없이 이유가 없이. 이유는 있지.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수급에 대한 뉴스에 대한 심리에 대한. 결국 우리는 50%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 시 2, 3%입니다. 3에서 5%도 필요 없어. 2, 3%. 조정 시에 전량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의 범위 기준에서 손절 범위는 매수 단가 대비 3% 밀리면 전량 정리. 이건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변동성 매매 기준. 변동성 매매보다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씩 이런 변동이 나오는 종목 들어가서 난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 교육 받고 싶다. 이런 기준. 편입 후에 변동이 둔화돼요. 예를 들면 내일 아난티가 갭상승 한 1% 나와서 거래가 일부 추간되더니 밑에 그다음부터 뭐 거래도 없고 수간도 없어. 거래가 없다는 거는 위에 매도 물량을 안 산다는 거죠. 밑으로 매수가 있는데 던지는 물량도 제한적이에요. 왜?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서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 거래량이 둔화되면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횡보하면서 거래 대금은 결국은 둔화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야죠. 거래 대금 터져서, 거래량이 터져서 양봉의 크기든 뭐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커지기를 기대해 들어갔는데 아무도 위로 안 사. 어쩔 수 없이 수수료 빼고 혹은 손절이라도 해서 나와야지. 마찬가지 편입 후에 기준 거래량 둔화되는 경우 똑같은 내용이 되죠. 차익 실현의 범위는 50% 미만만 오버나잇 해가면서까지 변동성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음 날 되면 또 나오잖아. 다음 날 되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든 뭐 어제까지 조용했던 종목 오늘 원전 관련해서 한전, 기술, 한국, 전력, 두산중공 오늘 그냥 개장 초부터 막 터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 사면 되죠. 뭘 오버나잇을 해. 그건 주력주 또 수익 종목. 아시겠죠? 이길 시초가에서 개파락이 나왔던 갭상승이 나왔던 다 필요 없어요. 시초가 형성된 가격. 그 형성된 가격 대비해서 양봉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개파락이 나와서도 양봉 나올 수 있고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고점 대비 3%, 2, 3% 밀리면 혹은 시초가가 고점이야. 음봉으로 밀렸어. 갭상승이든 개파락이든 계속 음봉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2, 3%. 이 내용이 모르시겠다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료 내용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난티의 기준입니다. 이게. 장악형 뜨고 난 이후에 그럼 거래량 수반되고 나서. 주봉의 기준에. 오늘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 오늘 야간 교육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을 고민해 볼 거예요. 교육을 해드릴 거라. 여기까지가 아난티까지가 오늘 교육인데 뒷부분에는요. 뭐가 있어요? 한국전력, 호텔신라, 또 뭐가 있습니까? H&M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지금 빨리 바꾸라 그러시고 못 알아들어? 방송 빨리 바꾸라고 카톡이든 뭐든 연결해 주시오. 여러분들께서 이제 22시 교육의 박승리 TV 그리고 23시 기준의 온라인 교육 강좌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어떤 거? 호텔신라 또 한국전력 또 H 교육받으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캐치스탁으로 만약에 보신 분들 계시면요.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교육자료 지금 올려드립니다. 교육받으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